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 포커스 진행의 신광합니다. 배추 등 겨울 채소 가격이 하락하면서 산지 폐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동 배추에서 시작한 산지 폐기는 대파와 양파 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산지 폐기가 없었던 상황이라 농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반복되는 가격 등락과 산지 폐기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은 없는지 오늘 일요 포커스에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과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은수 팀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형대 민중당 농민위원장 나와주셨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김경채 해남 황산농협조합장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은 월동채소 산지 폐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동채소 산지 폐기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먼저 출연자 네 분의 의견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홍석봉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애써 생산한 농산물을 산지에서 폐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는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더 많이 우리 행정에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우리 정부와 우리 또 시군, 농협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가격이 낮아서 우리가 산지 지금 폐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특히 기상 여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적기에 비가 내리고 또 온도가 또 상승해서 겨울에 자라지 않아야 될 그런 품목들이 계속 성장해서 생산량이 많이 지금 늘어난 그런 원인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한은수 팀장님이 이제 관측을 해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거나 그러지 않거나 뭐 이런 상황들을 뭐 거시적으로 이렇게 바라보시고 계실 텐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예측했던 상황대로 돌아간 겁니까? 어떻겠습니까?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배 면적 자체는 크게 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겨울 배추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보다 2% 정도 감소한 수준이어서 사전에 재배 면적 조절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겨울철 기상 여건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 연초에 한파 때문에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기온이 높게 형성이 되면서 뭐 배추뿐만 아니라 주요 채소류 대부분이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맡고 있는데 일단 현장에 계시는 분들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지요. 우리 박형대 농민위원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기자회견하고 정책적 촉구를 했는데 지금 이런 산지 폐기를 바라보는 소감이랄까요? 어떻습니까? 예, 만물이 생동하는 봄입니다. 모두가 기대와 설레임으로 봄을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는 봄의 비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지 폐기는 단순히 농산물만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들의 꿈을 갈아엎는 것이고 그리고 농민들의 보람 그리고 농심을 갈아엎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회적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산지 폐기가 아예 일상화되고 있고 하나의 농업 정책으로 고착화 되고 있다는 것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지 폐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점은 이제 이런 정책이 아니라 더 나은 정책, 이런 비극적인 산지 폐기 정책이 아닌 제대로 된 농산물 수급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채 조합장님께서는 관내에서 배추를 굉장히 많이 재배하는 조합 아니겠습니까? 현재 산지 폐기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합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산지 유통의 주체인 조합장으로서 참으로 자괴감을 많이 느낍니다. 애써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폐기 처분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이렇게 자식까지 키운 농산물을 볼 때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희들이 뭐 4차에 걸쳐서 폐기를 했습니다만은 폐기 효과가 현재는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선제적으로 폐기 처분을 했더라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왔을 텐데 우리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관계 기관, 농민들 모두가 대책을 세워서 우리 가슴 아픈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네 분의 소감을 차례로 한번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좀 안타깝다. 구조화되어 있는 이런 산지 폐기 이런 부분들을 뭐 혁신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이 혁신적인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일단 오늘 일요 포커스의 출발점도 바로 이런 부분인데요. 먼저 이제 월동채소 산지 폐기 현황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홍 과장님, 지금 전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월동채소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주로 배추, 그다음에 대파, 양파 예. 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산지 폐기 현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저희 도에서는 겨울 배추, 겨울 대파, 양파 세 개 품목에 대해서 한 135억 원을 지금 들여서 한 960헥타를 지금 산지 격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 품목별로 그 격리 실적을 한번 보면은 우리 겨울 배추 같은 경우는 79억 원에 한 655헥타를 지금 산지 폐기를 완료했고요. 그다음 겨울 대파는 우리 26억 원에 한 136헥타를 산지 폐기를 완료를 마쳤습니다. 136헥타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 조색 양파는 우리가 30억 원을 우리 도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169헥타를 지난주에 예. 산지 폐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겨울 대파하고 또 중만생종 양파에 대해서도 정부와 저희들이 손잡고 같이 예. 추가 물량에 대해서 그 산지 폐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지금 그 월동 배추 이런 월동 채소의 가격 폭락 재배 상황을 전국과 전남 상황으로 한번 좀 나눠서 한번 봐볼 텐데요. 한 팀장님, 지금 이 관측센터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런 재배 상황은 어떻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 그 산지 폐기가 이루어지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조금 전에 이제 김경치 조합장님께서는 배추의 경우는 아직 4차에 걸친 폐기에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가격 지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올해 배추 가격의 하락에 영향을 준 작황은 이제 가을과 이제 겨울 배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 배추 재배 면적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작년보다 한 3% 감소한 수준을 보였고요. 하지만 이제 가을 배추 중에 생산 비중이 높고 이제 11월부터 출하 비중이 높은 전남 지역의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한 11%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남 해남이라든지 진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는 겨울 배추 재배 면적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2% 감소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면적상으로 전남 지역의 가을 배추 재배 면적이 작년보다 10% 이상 증가를 해서 그 부분에 좀 생산 과잉의 원인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금 시장 격리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배추에 관해서도 2월 이후에 이제 공급 과잉 물량에 대해서 46,000톤 가량을 이제 산지 폐기를 추진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뭐 수입이라든지 소비 감소 등의 영향에 따라서 좀 가격이 좀 다소 지지되는 게 좀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네, 홍 과장님, 지금 전남 상황에서 방금 한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가을 배추 같은 경우 재배량의 증가, 날씨가 너무 좋았고 면적이 이렇게 증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전남 월동 배추라든가 이 월동 채소의 가격 폭락이 하는 이 세 가지 장목, 예. 이 재배 상황, 아까 면적 산지 폐기 현황 말씀해 주셨는데 예, 예. 재배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작년 대비 내지는 뭐 이렇게 어느 정도나 증가한 상황입니까? 예, 저희들이 도에서 조사해본 그 결과를 보면은 그 겨울 배추 경우는 재배 면적이 한 우리 전남이 3,644헥타 정도 됩니다. 예. 이걸 보면은 전국에서 97%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신 우리 재배 면적은 한 1.6%가 줄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겨울철 그 기온이 너무 상승하다 보니까 생산량이 한 17%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는 줄면서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가격이 낮는 그런 이유고요. 겨울 대파 같은 경우는 주산지가 지금 신안, 그다음에 진도, 영광 정도가 되는데요. 대파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1% 정도 증가밖에 안 됐습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작년에 그 기온 상승으로 해서 생산량이 많이 증가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겨울 대파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보면은 한 97%를 우리 도에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배 면적을 좀 줄여 나가야 될 그런 형편이 있고요. 아직 수확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그런 양파, 예. 양파 관계는 전국의 한 3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우리 전남하고 경남 쪽에서 그 주산지가 됐는데 최근에는 보면은 그 충청이나 강원도까지 그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재배 면적을 줄인다 하더라도 그 위쪽에서 또 재배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 생산성이 그 향상이 되고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하락되는 그런 원인입니다. 지금 그 재배가 량이 그만큼 늘었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공급 과잉에 따른 이런 부분들이 가격체 폭락의 원인이고 산지 폐기의 원인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현상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현상 진단은 다들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고 보면 월동채소 가격 폭락이 산지 폐기로 곧바로 이어져야 하는 그 가격 폭락의 원인인가라고 하는 측면이 분명히 그런 질문이 수십 년째 계속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원론적이지만 한번 네 분의 의견을 차례대로 한번 듣고 넘어가 보죠. 우리 한은숙 팀장님 어떻습니까? 관측하시다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과연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끊을 수 없는 원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주요 채소류라고 하면 이제 배추, 무, 뭐 마늘, 양파 이렇게 대표적인 품목을 저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채소류 같은 경우에 재배 면적 변동이 상대적으로 좀 심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작기나 이제 전년 출하기의 시세에 따라서 뭐 재배 면적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심한 편이고요. 그리고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가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액 뭐 과잉이라든지 부족 현상이 자주 발생하면서 가격도 이제 폭등량이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가 입장에서도 좀 품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으로 대체 작목이 많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작년에 재배했던 품목을 다시 반복해서 재배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과 또 최근에 뭐 김치라든지 뭐 냉동고추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품이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에 따라 국내산 사용하는 이제 뭐 수요처에서 이제 수입산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소비가 좀 감소되는 영향 때문에 좀 생각보다 가격이 좀 더 하락이 커지는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박형대 회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 그 반드시 이 재배 면적의 증가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큰 틀에서 나중에 논의될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과연 농민 탓이냐 아니면은 정부 대책의 탓이냐 그 두 개가 복합적인 요인이냐 아니면 그 외의 요인이 있을 수도 있느냐 하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긴 한데요.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산지 폐기가 되고 있음에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아무리 빠른 산지 폐기여도 이것은 늦은 정책입니다. 산지 폐기 정책은 사후 정책이죠. 선제적인 정책이 아니라. 그리고 농산물 수급 정책은 단순히 산지 폐기로만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다양한 정책이 같이 보조적으로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산지 폐기가 되고 있음에도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 점이 있는 거고요. 즉 선제적인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수급 조절의 임무입니다. 수급 조절은 농민이 하는 역할이 아니고 정부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동안에 있어서 정부가 이 수급 조절 관련해서는 앞서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나오신 분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채소 관련해서는 기상 여건이 좋아서 또는 채소의 특성상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실패한 정책을 자신 스스로 어떻게 보면 합리화시켜온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농식품부 해명 자료를 보더라도 이번에 산지 폐기가 일어나고 있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한 것에 대해서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기상 여건 때문에 풍작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반성이 없다 보니까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원인 자체도 그동안 해왔던 일상적인 그 원인만을 이 정부에서 내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런 주장이시죠. 산지 폐기를 실질적으로 옆에서 지켜보시는 김경철 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를 뭐 이 해마다 보시기도 하고 크고 작게는 합니다만 이런 경우를 많이 보실 텐데요. 예. 이 산지 폐기 원인 그 공급 과잉 이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저희들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뭐 가잉 재배 공급 과잉으로 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그 농협의 계약 물량이 적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수급 조절을 농협이 시장 장악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도 산지 폐기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배추의 그 농협 계약 물량이 전국적으로 7.8%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산지 폐기를 제대로 주도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요. 또 농민들 입장에서도 특별히 대체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체 작물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관계기관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행 생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을 배추 저장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겨울 배추도 저장하고 있는데요. 예년에 비해서 그 저장량이 한 53% 정도가 더 되어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폐기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산지 폐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홍석봉 관장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진단하십니까? 예, 아까 우리 박영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금년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저는 자부하고요. 또 지역 농민들, 농가들을 방문해서도 금년에는 다른 해보다도 더 먼저 도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산지 격리를 해줬다고 많은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산지 폐기 원인은 특히 아까 말씀대로 재배 면적은 그렇게 많이 늘질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계속 소비가 생산량은 늘고 소비량은 줄어들고 그런 상황에서 생산량이 너무 과잉돼서 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지지대를 지금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소비 패턴이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배추 소비량을 조사를 해보면은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네. 그 얘기는 젊은 층들이 배추를 좀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또 외국산 예. 수입 물량이 또 증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국내산 배추 물량이 지금 남아 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그거 있고요. 예. 아까 우리 김경재 조합장이 말씀했듯이 배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장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장 물량이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가격이 하락된 그런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산지 폐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원수 팀장님,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아까 대부분 노지에서 채소가 재배되다 보면 단위 면적이 한정돼 있는 면적에서 일정량이 생산된다는 것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할 텐데 올해와 같이 이 배추에서 시작된 것이 대파로 이 양파로 계속해서 이렇게 산지 폐기가 이어지는 이런 상황들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금 이 겨울 채소 월동 채소들의 가격 폭락 현상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이런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일단은 겨울철이 기상이 좋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재배되는 채소들의 생산량이 느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산지 폐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겨울철에 주로 또 생산되는 지역이 제주도라든지 전남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날씨가 좋으면 결국 출하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산지 폐기가 이어지는 거는 이제 면적이 우선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기상이 좋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부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생산자라든지 지자체들이 같이 노력해서 좀 더 그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앞서 말씀드렸는데 네. 정부나 또는 정부 연구기관에서는 현재 가격 폭락에 대해서 기상 여건에 의한 풍작이라는 이유를 이제는 되돌아봐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기상 여건에 의한 풍작으로 인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풍작에 대한 대책이 없는 이런 겁니다. 지금 시대는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수급 관련해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이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농민들에게는 스마트팜 해라 하면서 스마트하게 요구를 하면서 행정은 스마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농산물 수급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하면서 이걸 논의가 돼야지 이 농산물 가격 폭락이 풍작으로 인해서 기상 여건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은수 팀장님께서는 이제 관측센터 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관측센터의 전문가로 이제 참여를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 홍석봉 관장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한은수 팀장님 이 관측하고 발표하는 이 사이클 순기는 어떻게 지금 보통 이렇게 관측하고 예상하고 측정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일단 저희 관측 월보가 이제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발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저희가 이제 정부와 이제 수급 사항을 교류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매주 저희도 조사하는 체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관측이라고 할 때는 지금 실제 재배가 들어간 단계부터 관측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의향 재배 단계부터 이루어집니까? 보통 저희가 정식이나 파종되기 2개월에서 3개월 이전에 재배 농가들로부터 이제 표본 농가 조사를 실시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채소 관측 월보라고 발행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올해 예를 들어 겨울 배추가 작년보다 늘 거다, 줄 거다라는 이제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작년 같은 경우에 홍 과장님, 예. 이 6월에 재배한 의향 조사에서 이미 10% 이상 과잉 재배가 예상이 됐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때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세우셨습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농경연에서 얘기했지만은 농경연 그 관측 그 센터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품목별로 네. 월별로 해서 생산 품목에 대해서 전 품목에 대해서 그게 관측을 해서 월보로 매번 그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바로 시군을 통하고 읍면동 또 농협 또 기술센터 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 품목별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네. 그럼 농가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인식해서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 같으면 좀 줄여야 되고 예. 또 면적이 줄 것 같으면 좀 늘려야 되는 그런 것을 같이 우리 행정하고 농가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농가들이 면적이 있는데 줄이라고 하면은 일정 면적을 놓고 줄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면적에 남아있는 면적을 예를 들어 타작물로 전환하면은 괜찮은데 그러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왜냐하면 농가들이 고령화돼 있고 또 신품종을 하다 보면은 또 이원 부담도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 없어서요.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농경연의 그 크레이하고 우리가 접촉하면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홍보는 하는데 이게 지금 그 계약 재배 의향 면적이 실제 재배 면적의 축소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김경채 조합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유통상인들의 투기성 자본이 그 대박을 노리고 이게 농사 현장에 지금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상인의 투기성 자본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간상들을 아니죠. 얘기하나요? 중간상이라기보다는 예.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서 예. 지금 계약 재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무조건 심을 것이 없는 대체 작물이 없는 현실에서 상인들이 계약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상인들이 종자, 필름 정도만 기본적인 것만 주고 이렇게 계약 재배를 시켰다가 나중에 가격이 오르면 계약을 이행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산지 폐기 등으로 이렇게 빠져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분들이 몇 년 동안 배추 등이 냉해 피해로 인해서 상당히 물량이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돈을 좀 많이 번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걸 대비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상당히 계약 면적을 늘리는 부분도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농사를 이렇게 계속해서 많이 늘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 그러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금 농사 일을 그 5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네. 예전 같으면은 농사를 줄이고 적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전체를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농사를 다 지어주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노동력 부족으로 농사를 못 짓는 형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양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유통상인들이 땅을 빌려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이런 그렇죠. 그래서 계약재배 형태를 통하고 있습니다만은
농가들은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재배 전 과정에서. 그럼 이런 일들을 농협이 어떻게 계약 재배로 이런 부분들을 흡수해 줘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이런 현실이란데 실제 지켜보면은 박형대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지금 이 부분들이 보이십니까? 농협 조합장님이 이야기하시면 한편으로 맞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농협에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통상인들, 대형 유통상인들이 채소 농사를 일종의 투기화시키는 면이 있지만은 그러면 그 사이에 농협은 무엇을 했는지 오히려 농협이 적극적으로 계약 재배를 추진하고 농민들의 어떤 생산 계획을 같이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농협이 계약 재배 양을 10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배추 같은 경우만 해도 한 8%, 10% 내로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90% 정도는 이 70%는 상인들이 한다는 것이죠. 대형 유통 상인들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책임하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농협의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부분에도 뭐 상당 부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농협이 처해 있는 사항들이 또 있고요. 또 개별 농협의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이렇게 맞는 양을 계약하고자 이렇게 문을 개방하고 농민들하고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부담이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부담보다는 계약보다는 상인들이 금액 얼마 이렇게 평당 얼마 주겠으니까 하자 이럴 때 그걸 더 선호하는 경향이 크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결산을 해놓고 농가들하고 연도말에 계산해 보면은 농협 계약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된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그런 상인들하고 유통상인들하고 이렇게 편하게 농사를 짓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농협 계약을 조금 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농협이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야 할 상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관련해 가지고 홍석봉 과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그 전체적으로 유통상인들이 이 계약 재배 물량이 더 많고 직접 짓는 물량이 계약 재배가 아니죠. 그는 직접 짓는 물량이 많고 농협이 계약 재배로 이렇게 참여하는 농가들이 적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그 계약을 농민들이 불이행을 하지 않는 한에는 이 농협의 역할을 확대하거나 지방정부의 역할을 좀 확대를 해주면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통제 가능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관측 정보를 저희들이 제시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재배 면적을 어느 정도 좀 지켜주면은 생산량이 적게 생산될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적으로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수급도 안정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그렇지만 지금 재배 면적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금년 같은 경우는 특히 또 기상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어느 정도 또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생산량이 많이 생산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은 수요 대 공급 비율이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 국내산 그 배추를 우리 각 소비자 단체나 그런 데서 또 식당, 특히 요식업소, 대형 요식업소 같은 데는 우리 이쪽에 배추 수급 관계 때문에 문제가 돼 있는데 우리 국내산을 좀 써주고 하면은 그 생산량이 다소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수급 조절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논의해 놓은 부분들이 1차적으로는 공급량을 줄이는 방법, 산지 폐기는 이제 최후의 수단인데 최후의 수단이 동원돼도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저희가 이야기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이 생산량 조절 이외의 대책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강력하게 좀 추진돼야 될 그런 정책적 시사점이 있다면 어느 부분이겠습니까? 박형대 위원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죠. 당연히 또 산지 폐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책이 종합적으로 돼야만이 이런 가격 지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사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대책입니다. 수입 농산물에 대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도 수입 농산물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 세이프가드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고요. 또한 이 부분은 외교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더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산물과 외국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문제 등도 있습니다. 예. 앞서 이제 과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배추만 하더라도 김치가 중국산 김치가 작년만 하더라도 29만 톤, 우리나라 소비량의 약 20% 정도가 수입으로 지금 대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 간간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고속도로 휴게소에 그 김치가 둔갑됐다, 예. 국산으로 둔갑됐다고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둔갑된 것이 적발된 것 하더라도 꽤 많습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처럼 외국의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둔갑돼서 이렇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정부 스스로 적극적으로 대처만 하더라도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만 신경을 써도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단순히 어떤 산지 폐기 정책이라든지 몇 가지 정책에만 연연할 것이 아니라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입 농산물의 대체, 원산지 표시 문제, 그리고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 문제, 예.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세워가지고 이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부의 역할인데 전남도는 나름대로 이번에 선제적인 조치에서 나름대로 잘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늦고 대단히 단편적인 조치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한 선제적인 조치가 잘 됐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산지 폐기를 의미하시는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부분은 좀 빠른 속도로 좀 했습니다. 전남도가 건의해서 이루어진 결과라는 것인가요? 우리 도 자체적으로도 했고요. 예. 우리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네. 또 중앙에서 같이 반영해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수급 조절도 있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한원수 팀장님, 방금 그 박형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수입 농산물 원산지 표시, 조금 그 모두 발언에서도 우리 한 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수입 김치에 대한 문제를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 수입산 농산물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뭐 수입산 농산물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입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국내에서 국내산을 사용하던 이제 소비처에서 수입산으로 전환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거에서 그런 부분에서 소비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수입이 계속 증가하면서 국내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뭐 갈수록 커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산지 폐기라든지 수매 비축 같은 이제 생산 측면의 어떤 정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는 뭐 김치 수입으로 인한 소비 감소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국내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배추 같은 경우에도 소비 패턴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요. 예. 과거와 달리 뭐 절임 배추도 많이 소비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 변화를 반영한 어떤 소비 측면의 정책도 함께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생산량 조절 위에 대책이 있다면 김경재 조합장님께서는 어떤 예. 부분을 제안하시겠습니까? 우리 한 박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입 농산물이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하는데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농산물 특성상 5%만 공급 가능이 되면 가격은 30% 이상이 떨어질 정도로 상당히 영향이 큰데 특히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기는 했겠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수입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농산물 유통공사가 없어야 농민이 산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엉망 섞인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수입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 따라서 세프 카드를 뭐 발동은 뭐 전체적으로 어렵기는 하겠지만은 그리고 또 발동해서 수입 농산물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농민들이 이게 지금 산지 폐기로 가지 않는 한 부분이 아닌가 뭐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세이프가드는 이제 산업 전체에 대한 영향을 예. 판단해보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농업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아닌 걸로 이 패널들께서도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 아니라고 지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석보 과장님, 지금 전남도 같은 경우는 방금 이 김경재 조합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만 늘어도 5%가 아니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1% 공급량이 늘어도 가격은 상당량 등락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선제적 대응도 얘기하셨는데 6월 정도에 이제 의향 조사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이 공급량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이런 관측 정보가 저희들한테 제공이 되면은 저희들은 시군 관련 담당 과장들 회의를 1차적으로 합니다. 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서 예를 들어 생산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면 면적을 줄이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측 정보 그 책자가 나옵니다. 품목별로 배추면 배추, 무면 음부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그런 책자들을 전체 농가한테 공급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대한 그 관련된 우리가 보도 자료를 띄워가지고 우리 언론에도 홍보도 하고 또 읍면동까지는 저희들이 책자를 공급해가지고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적을 최대한 우리가 반영해서 심도록 그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 김경채 조합장님 말씀했듯이 그 생산 유통 업체들이 그 농가들 직접 가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적게 심을 내고 하다가도 그분들하고 계약 재배를 하다 보면은 있는 면적에다가 전체 그런 재배 면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수급 조절 그 면적이 굉장히 반영하기 힘듭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또 이제 결국 얘기가 돌아갔을 때 농협의 역할, 계약 재배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은 쌀 같은 경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채소류 정도는 계약 재배를 통해서 가격 수급 조절을 어느 정도 해줘야 이게 가능한 것 아닌가. 이게 농민들의 요구이고 이게 농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적절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박형대 의장님, 그 채소류 전량 계약 재배 이게 좀 가능한 방법들이 있을까요? 예. 앞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간 상인들에 의해서 농민들이 재배를 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현재 행정이나 농협이 중간 상인보다 못하다 능력이 이렇게 다르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렇죠. 중간 상인보다 훨씬 강력한 힘과 조직력과 자금을 가지고 있는 행정과 농협이 이제는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계약 재배를 최소한 30% 이상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미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 때 시작했던 것이 채소 가격 안정제입니다. 이 채소 안정제가 현재 8%에서 10% 정도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물론 예산 증가는 굉장히 미미하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걸 적극적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농협의 어떤 계약 재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주고 이러면은 충분히 저는 중간 상인의 그런 조직력을 능가하는 이런 계약 재배를 이뤄낼 수 있다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이 농민단체에서 그동안 주장했던 것이 주요 농산물 공공 수급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정부가 시급히 이것은 도입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새 토론이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요. 일단 마무리 형태로 지금 이 월동채소 가격 폭락 이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제언들이 있다면 한 말씀씩 하시고 토론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석봉 관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들은 앞으로 이런 산지 폐기가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해가지고 그 예산을 더 충분히 확보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수급 조절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특히 저희 도에서는 중앙에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과 별개로 금년도 같은 경우는 10억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기지금 10억 원을 배추, 대파, 양파에 대해서 지금 별도로 우리 도에서 그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서 지금 폐기 처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1회 추경 때도 저희들이 11억 원을 지금 계상을 해서 앞으로 다가올 그런 품목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대처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우수 팀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올해 산지 폐기가 이제 많이 이루어졌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뭐 올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여기서 있다 보니까 좀 자주 접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게 뭐 우선 뭐 중앙정부에서 좀 나서서 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정부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농협이라든지 지자체, 뭐 생산자들도 모두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수급 조절에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지 좀 더 수급 안정의 효과가 커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경채 조합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조합장으로서 참으로 오늘 이 상을 보니까 참으로 뭐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 대국이 된 것은 농민들의 희생에 의해서 저는 이렇게 발전했다고 봅니다. 우리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에 비해 비싸다고 해서 이렇게 천시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렇게 큰 농사를 지어서 큰 대박이 나서 부자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정말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명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여기는 정부라든가 기관 단체에서 우리 농민들을 좀 더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형대 위원장님, 제안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산지 폐기 정책은 대단히 후진적인 정책입니다. 일이 터졌을 때 내놓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해서 산지 폐기 정책을 폐기해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런 정책이 우리 사회에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농민과 소비자가 함께 안정적인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올해 있었던 이 산지 폐기가 우리 사회를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네 분 장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정책은 항상 그렇지만 집행 과정의 속성 때문에 언제나 한 발 늦습니다. 농산물의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매년 6월이면 배추 등 농가작물 재배 희망조사가 시작되는데요. 대책은 이때부터 시작돼야 하지만 실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겨울에서야 정부의 대책은 발표됩니다. 농민의 불만이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휴경을 선택하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고 돈 되는 작목에 쏠림 현상을 막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게 오늘 일요포커스에서 나온 정책적 시사점입니다. 농가의 경영 위험을 덜어주는 것은 농업정책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일요포커스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